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입니다. 2022년 12월도 벌써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별로는 올 한 해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한 해로 기록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2022년도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잘 살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명리 차원에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인생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그런 관점에서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업 계획이란 말을 쓸 때 이 전략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전략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군사 작전 용어에서 나왔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통상 전략이란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있겠습니다만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선택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야만이 구성원들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성과 측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목표를 수립하고 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어떤 수립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별로도 결국은 인생을 보다 효율적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마도 2022년 이민년을 맞이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의해서 개인의 행복감과 만족감이 아마 달라질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목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측면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성과가 굉장히 기대 이상의 어떤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분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날 것인가라는 각도에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쓰임새와 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조용히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쓰임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적합한 직무냐, 또 어느 조직에 적합한 사람이냐, 또는 어느 사업에 즉 업종에 적합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라면은 이 바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명리에서 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아무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계절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내가 좋아하는 계절 또 내가 싫어하는 계절 이것이 우리가 좋은 운과 나쁜 운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총 5가지로 지금 나눠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매 시간마다 바뀌는 것이 이제 시운이라고 그러고 또 매일매일 바뀌는 운을 일운 또는 일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월 바뀌는 운을 이제 월운. 그리고 이제 연마다 바뀌는 걸 세운. 올해가 이제 신축년이라고 하면 내년도는 이민년, 즉 검은 호랑이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운의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개인별로 바로 차이가 나는 것, 즉 10년마다 바뀌는 운을 바로 우리는 대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자신의 쓰임새와 또 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성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어떤 그 타이밍하게 일을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가 나설 때냐, 물러설 때냐, 아니면 관망할 때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물러설 때에 뭐 나선다든가 또는 뭐 내가 또 나서야 될 때는 물러선다든가 또 관망해야 될 때 나서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자 이런 어떤 타이밍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그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린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 예컨대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성과가 난다라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새벽이 아니라 또 밤에 또 일하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밤보다 낮에 일하기를 좋아하는 분.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어떤 운의 흐름에 따라서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바로 우리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내년도 이민년을 맞이해서 바로 나설 때냐 또는 물러설 때냐 관망할 때냐 이거를 미리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22년도 이민년을 맞이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설 때고 또 물러설 때인지 그런 각도에서 간략히 짚어보겠는데요. 물론 이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원국을 이제 운의 흐름과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체로 이런 분들은 좀 나설 때고 물러설 때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건강에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문제가 되고 또 돈 때문에 사건 사고가 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도에 이제 그 좀 긍정적 기운이 들어오는 분들은 이런 분들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화의 기운이 필요한데 땔감이 부족한 사람들, 아무래도 이제 목성화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신약한 사람들이 조금 기운을 좀 받는 그런 해가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목의 기운이 필요한데 목이 약하신 분들, 즉 뭐 일간이 만약에 을목이 됐든 간목이 됐든 굉장히 약하게 돼 있는 분들이 이런 목이 들어온다면은 어떤 이제 비견 또는 어떤 겁재의 어떤 힘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하는 데에서 다소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주 원국의 목의 기운이 약하거나 없는데 수의 기운이 강했을 경우에는 이제 수의 어떤 기운이 목으로 이렇게 이제 그 빠지는 설기가 되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이런 분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토의 기운이 강한데 이제 목에 어떤 힘이 없는 분들은 이제 목국토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토의 기운을 좀 분산시키는 뭐 이런 기운이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내년도는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볼 타임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이제 내년도는 조금 관망 내지는 물러설 때냐라는 측면에서 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는 이민년, 즉 청간과 지지의 어떤 인목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수생목이 되기 때문에 목의 기운이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인데요. 자, 이런 상태에서 목화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이 또 어떤 그 힘을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목화의 기운이 강한 이제 신강한 사주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의 기운이 약하신 분인데 또 이 목의 힘이 강하게 되면은 수의 기운이 이제 빠져나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목의 기운이 들어오는데 토의 기운이 약하거나 없는 분들은 바로 목국토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중요시 여기게 될 부분이 바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이민년이 인목의 기운이 강화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충과 형살에 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인신충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인사신 삼형살이 형성되는 분들, 그리고 인유 원진살, 아마도 이렇게 일지에 또는 지지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년도에는 이를 좀 공격적으로 도모하기보다는 조금 관망하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좀 더 조사하고 연구하고 수성하고 공부하고 이런 어떤 그 인내심 이런 걸 발휘해서 좀 타이밍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는 그런 한 해가 돼야만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금전적 손해라든가 또 건강적 문제라든가 또는 다양한 구설수 이런 측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마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때를 잘 알아야 성공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흔히 말로 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운칠, 복삼, 운칠, 기삼 뭐 여러 가지 말로 쓰기도 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사주 마케팅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나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자, 이것은 운의 흐름상 과거, 현재, 미래 놓고 봤을 때 현재 나의 운의 상태는 어떤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이고 그 방향성이 결정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어떤 액션 플랜
실행 계획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결국은 자신의 강약점과 또 운의 흐름이 좋고 나쁨을 잘 판단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작은 적은 시간이라도 적은 시간이라도 일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이걸 우리 이제 효율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과거에 10시간의 일을 해서 열이라는 어떤 성과를 거뒀다면 지금은 4시간만 일을 해도 10개의 어떤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이 가장 좀 지혜롭고 효율적인 어떤 일의 어떤 추진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2022년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목표 자체를 제대로 진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때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살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목화의 기운이 약하신 분들, 내년도는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목화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더 물러서거나 좀 관망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지지에서 인사하신 사명살이라든가 그리고 인신충, 인유, 원진살 이런 어떤 운의 흐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조사와 연구와 어떤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별로 사주가 천차만별이고 또 개인의 목표도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생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주 전문가 꼭 한 번쯤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리스크를 최소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